이제 자, 벡터 캘큘러스예요. 벡터 캘큘러스는 우리 어디 있냐면 5장에 있어요. 우리 MML 북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먼저 할 거냐면은 우리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R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2차원 X가 2차원 공간에 있을 때 fx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 2차원짜리 x가 함수에 들어가서 2차원짜리 x가 함수에 들어가서 1차원짜리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x라는 벡터는 어디로 매핑이 되냐? 우리 이거 스칼라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매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화살표는 그냥 to의 의미고 이 화살표는 맵의 의미예요. 우리 매핑 다 알죠? 우리 서정대수학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어떤 점을 바탕으로 미분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방향이에요. 결국 이 미분이란 건 방향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어떤 방향이냐?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방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걸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방향을 보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뭐 등고선 같은 거 그려갖고 뭐 여기서 미분하면 접선이 이렇게 되고 뭐 여기로 간다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처음부터 말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의예요. 정의는 제가 데피니션이니까 DF라고 쓸게요. 그래서 우리 평균 변화율이 뭐냐? 다 알죠? 근데 평균 변화율. 여기 평균 변화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은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 x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 0으로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뭘 정의를 할 수 있냐? 미분 계수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에 있는 걸로 정의가 된다라는 기호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걸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우리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진짜로 더 모르는 분 없을 텐데. 자, h가 밑으로 들어가고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f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올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 이그젠플 예시인데 우리가 만약에 fx가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굳이 한번 보여주자면은 우리가 이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나누기 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항 정리 다들 아시나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확통 아는 사람? 채팅 가능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때 확통 아는 사람. 채팅창 반응이 잘 없네요. 다들 하신 것 같고. 그럼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시그마 어 i는 0부터 n까지 n개 중에서 i를 뽑는데 n-i개는 얘를 x를 뽑고 i개는 h를 뽑고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근데 음 이제 우리 x의 n제곱이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x의 n제곱은 결국에 n n개 중에서 0개를 뽑고 x를 n개 뽑고 h를 0개 뽑은 거니까 이게 그냥 여기 시그마에다가 0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냥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h를 약분을 해줄 수 있겠죠? h를 약분을 해주면은 h의 i제곱이 h의 i-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쪼개 볼게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음, 자 일단은 시그마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i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i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2부터 뭐 이게 이렇게 있겠죠. 뒤에 이걸 생략을 하지 말고 그냥 써봅시다. n개 중에서 i를 뽑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h를 0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날아가죠. h 0으로 보내니까 이게 날아가고 이 친구는 그러면은 n에 n 곱하기 x 그리고 x의 n-1제곱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 우리 사실 이거를 유도를 해본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2죠, 우리. 수학 2인데 수학 2에서는 이항 정리를 다루지 않아요. 수학 2에서는 이항 정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유도를 시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웬만하면은.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줬고요. 첫 시간이니까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것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했고 그 다음에 뭘 정의할 거냐? 우리 테일러 다항식을 정의할 거예요. 근데 테일러 다항식 다들 알죠? 우리 테일러 다항식을 이제 n차까지 썼을 때 우리 시그마 뭐 k라고 할까? k는 0부터 n까지 k 팩토리얼이 밑에 들어가고 k번 미분한 게 위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어디에 대해서 할까? 뭐 x0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을 전개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쓸 수는 없어도 우리 미적분 배운 지 오래돼갖고 안 보고 쓸 수는 없어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 그래서 우리 f 실수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f가 이제 복소수 어느 범위에라도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c가 컴플렉스 넘버라서 복소수예요. f가 복소수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일 때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는 걸 정의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자, 위에 거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fx가 x의 4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에 대해서 해볼까? 우리 x 재료가 1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fx를 근사를 한다. 근사를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 한 번 미분한 건 1이고 그리고 뭐 아니 그냥 1 넣으면 1이고 한 번 미분해서 1 넣으면은 4고 두 번 미분해서 1 넣으면은 12고 이 정도는 암산해도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뭐 세 번 미분해서 1 넣으면은 24고 뭐 네 번 미분해서 1 넣으면은 이것도 24고 뭐 다섯 번 미분해서 1 넣으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0이 되겠네. 다섯 번 미분하면 함수가 사라지겠죠? 뭐 여섯 번 미분해도 계속 1이 0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 가갖고 우리 여기서 이제 테일러 다항식 뭐 6까지 썼으니까 6차 다항식으로 4차 함수를 근사를 해볼까요? 이게 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6차 다항식으로 4차 다항함수가 근사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정확한 함수를 우리가 이미 구해버렸는데 그래도 굳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써보자면은 k를 0부터 6까지 이제 k 팩토리얼 분의 이제 k번 미분해서 x 0 집어넣은 거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앞에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2 곱하기 이거 두 개 24 곱하기 이거 세 개 24 곱하기 이거 네 개 그 다음에 뭐 0 더하기 0 이렇게 근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근데 당연하게도 우리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항함수 우리 n차 함수를 n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면은 똑같은 게 나오는구나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씨를 너무 대충 썼죠? 뭐 다시 써도 비슷하긴 한데 글씨를 못 써갖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테일러 부스가 오랜만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면은 음, 우리 fx라는 함수를 sin x 더하기 코사인 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번 함수를 근사해 볼게요. 이건 뭐 맥클러린 시리즈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f에다가 0 넣으면은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 하면 1이고 f 한 번 미분해서 0 넣으면은 코사인 0 빼기 사인 0 이건가? 그래갖고 이것도 1 나오고 f 두 번 미분해서 0 넣으면은 마이너스 사인 0 빼기 코사인 0 해갖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f 뭐 세 번 미분해서 0 넣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0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0 해서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f 네 번 미분해서 0 넣으면은 우리 이제 다 알죠? 우리 삼각 이거 사인하고 코사인 네 번 미분하면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1일 거예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순서대로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함수의 테일러 급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1 더하기 x 더하기 x 1 더하기 x 그 다음에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여기죠? 그 다음에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여기죠? x 4제곱 해서 쭉쭉쭉 갈 거예요. 쭉쭉쭉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재배치를 해볼게요. 어떻게 재배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재배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뒤에다가 써볼게요. 그럼 이제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자, 앞에 거는 뭐야?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그리고 뭐 2k 팩토리얼 분의 x의 2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 제곱 곱하기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k 플러스 1 제곱 이제 그러면은 앞에 거는 뭐죠? 우리 앞에 게 사인인가요? 코사인인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채팅으로 반응해 볼까요? 우리 앞에 게 사인일까요? 코사인일까요? 자, 사인 한 명 나왔고 다른 사람은 기억하시는 분들 없나요? 자, 앞에 게 코사인이죠. 왜냐? 우리 코사인에다가 0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우리 코사인에다가 0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요. 자, 틀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갖고 우리 네, 결과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테일러 곱수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 복습을 좀 오래 했죠? 근데 사실 복습이 아니라 새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살짝 다른 시선에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살짝 다르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편미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 편미분이란 걸 정의를 할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f가 f라는 함수는 n 차원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를 내보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벡터가 fx에 매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살표 귀찮으니까 뺄게요. 빼고 쓰죠, 다들. 네,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함수에서 편미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이거를 우리가 라운드 D라 그래요. 라운드 D라고 부르는데 그냥 라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D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파시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전 아무렇게나 부를게요. 그래갖고 우리가 n차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x1부터 xn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기다란 벡터인데 이제 f라는 함수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게 결국에 뭐냐? 우리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왜 얘기했냐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 편미분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편미분이 이렇게 정의되고 우리 그러면은 이걸 xn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써야겠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를 뱉어주는 함수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함수를 미분하는 거에 차원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 여기 1차원이잖아요. 우리 n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미분 기호를 이거 나블라라고 부르거든요. 나블라라고 부르는데 나블라 그러니까 x를 한 번 미분한 그러니까 f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는 차원이 어떻게 되냐? 1 바이 n짜리 벡터고 우리가 이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1 바이 n 차원 벡터. 이거는 가로로 기다란 벡터죠? 가로로 기다란 벡터인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 우리 f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결국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편미분이란 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거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는 나머지 변수들은 나머지 변수들은 다 상수로 취급하고 얘만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정의로부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상수로 본다라는 것까지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보고 나니까 네,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fx f 안에 이제 2차원짜리 벡터가 들어가는데 이거 예시들은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하는 건데 우리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볼까요?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볼까? 우리 그러면은 f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많이 쓰죠.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뭐야? 우리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알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우리 그럼 2가 밑으로 내려오고 2가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곱하기 1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고 우리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은 x를 그냥 상수로 보는 거니까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 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 2 또 있겠네요. 3도 여기서 뭐 3도 내려오고 2도 밖으로 나오겠네. 3도 내려오고 2도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껍질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미분한 것도 써줘야죠. 이건 다 할 줄 알죠? 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적분 안 하는 사람 기하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다 할 줄 아나요? 우리 미적분 원 그래도 다 들었으니까 할 줄 알겠죠? 네. 그래갖고 아무튼 12 3 아까 썼는데 3 아까 썼는데 네. 12 x 더하기 2 y 세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f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지. 그치? x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가로로 기다란 벡터 모양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레디언트고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아시나요? 되게 간단해요. 진짜 진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갖고 뭐 컴포지트 펑션 뭐 데리버티브로 뭐 컴포지트 펑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틱톡틱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체인 룰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F가 2차원에서 이 2차원짜리 벡터를 받아서 1차원짜리 실수를 뱉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F 안에 X1하고 X2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X1하고 X2는 얘네 둘 다 각각 T에 대한 함수들이야.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F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세로로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그럼 이게 뭐야? 우리 가로로 기다란 벡터에다가 세로로 기다란 벡터 1바 2에다가 2바 1짜리 했으니까 이거는 스칼라죠? 스칼라로 나오는데 사실 맞죠? 왜냐면은 우리 t도 숫자고
F도 숫자를 내버리는 애니까 우리 숫자에 대해서 미분하면 숫자가 나와야겠죠? 그래갖고 1 바이 1짜리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체인룰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편미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체인룰이라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F 안에 x1하고 x2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x1은 sin t고 x2는 뭐라고 할까? 코사인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알고 싶어.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1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더하기 f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2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위에서 봤으니까 그러면은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음... 2x1 2x1 그리고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코사인 t 더하기 f를 x2에서 미분한 거 이거 그냥 2죠 2. 그 다음에 x2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 t 그러면은 이거 정리해주면은 2 우리 사인 t가 밖으로 묶이고 코사인 t 빼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떤 거냐? 우리 결국에 x 안에 그러니까 속함수 안에 있는 이 변수들이 결국엔 각각 스칼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x라는 친구도 숫자 하나를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x라는 친구가 벡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x1, x2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쳐봅시다. x1하고 x2도 이제 입력값이 두 개야. 입력값이 두 개야. 그럼 우리가 이때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냐가 궁금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라 s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t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게 궁금하겠죠? 여기서는. 근데 결국에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s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은데 우리 일단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우리 그레디언트 다 알고 있죠? 이제 그레디언트가 앞에 붙는데 그 뒤에는 뭐가 붙냐? 그 뒤에는 뭐가 붙냐면은 우리 x라는 친구 2차원에 있죠? x1하고 x2 x라는 친구는 x1하고 x2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니까 2차원 안에 있죠. 그 다음에 2차원 이걸 2차원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 그러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 2x2 행렬이 나와야 돼요. 맞는 말 같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은 더 맞는 말 같을 텐데.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x1을 s에 대해 미분한 그리고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레디언트 이것도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쌓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인룰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 정의하고 네, 체인룰까지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난이도 어떤가요? 어려운가? 오늘 하는 내용 난이도 어떤가요? 뭔가 많이 썼네 근데. 들을 만한가요? 네, 좋습니다. 이사학분들이 말이 없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가 뭐냐? 그레디언트는 이제 스칼라를 그러니까 스칼라를 받는 함수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그레디언트예요. 자, 스칼라를 받는 함수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게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다라는 걸 배웠죠. 그런데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벡터를 받고 벡터를 내보내는 함수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아까 말했듯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모양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자코비안이라는 친구입니다. 자코비안이라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예시만 보여주고 정의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자코비안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이제 J라고 쓰는데 보통 많이 이제 F라는 벡터를 받고 벡터를 내보내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쌓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결국에 그레디언트 모양인데 우리 여기서 바뀐 점은 이제 얘네들 각각이 벡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얘네들이 다 스칼라였는데 이제 자코비안으로 확장하려면은 얘네들 다 벡터잖아, 벡터. 그런데 무슨 벡터냐? 우리 F라는 친구는 M차원짜리 벡터를 M차원짜리 벡터를 내보내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1부터 F라는 친구는 M, M개의 결과값이 있죠? 그런데 M개의 결과값이 있는 F라는 친구는 몇 개의 인풋을 받을 수 있냐? N개의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쓴 거를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자코비안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우리 모양이 어떻게 되죠? n by n이죠. 우리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어디 갔지? 우리 n 차원을 받고 스칼라를 내보내는 함수를 미분한 거의 결과값은 1 by n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by n이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도 n 차원짜리 벡터를 받고 m 차원짜리 벡터를 내보내는 함수를 미분한 거의 결과값은 n by n인 거예요. 자,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은데 그냥 모양만 좀 더 넓어진 거죠. n by n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자코비안의 예시를 한번 볼까? 예시를 한번 보면은 어디 갔어? 예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시 y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y2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f가 y를 받고 y 안에 x가 들어있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바깥에 있는 친구고 얘가 안에 있는 친구죠.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자, y1이 일로 오겠죠? y1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y2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이거 미분하는 거 너무 쉽죠? 미분하는 거 너무 쉽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1, 1, 1. 이게 자코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안의 의미가 뭐냐? 우리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걸 이렇게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선형대석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B1하고 B2라는 베이시스가 있고 C1하고 C2라는 베이시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F에 대한 함수로 매핑을 할 수 있다. 매핑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곱해줘야 되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리통계학 들은 사람들 여기 있을 텐데 자코비안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길래 계산 결과만 막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기하적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안까지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가 계속 있어요. 예시는 너무 많죠,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 요약.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fx는 ax예요. A는 매트릭스고, A는 매트릭스고, X는 벡터예요. 그럼 이거 결과값은 결국에 벡터죠? 결과값은 결국에 M자 벡터긴 한데, 뭐 이건 그냥 넘어가고. 우리 이거를, 이 fx는 ax라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결국에 이거 그냥 미분하면 대충 알아요. 대충 우리 수학 잘하니까. 우리 다 데이터과학과 컴퓨터학과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거 A인 거 알잖아요.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FI라는 친구는 자,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 IJ, X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행렬 곱하기 벡터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I번째다. I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가 뜻하는 게? 그래갖고 우리 이거를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XJ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A, IJ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코비안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F1, X1부터 F1, 뭐 XN 해갖고 FM, X1부터 FM, XN 우리 자코비안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각각의 성분이 뭐냐? 얘네들 각각의 성분이 뭐냐면은 A11부터 뭐 A11부터 뭐 A1N 뭐 AM1 쭉쭉쭉 가죠. AM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결국에 이게 뭐야? 그냥 A라는 매트릭스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갖고 우리 이제 행렬을 미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벡터 미분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니까 행렬을 미분하는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행렬이 들어간 식도 우리가 미분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결국에 일반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우리 체인룰 이런 거, 그레디언트 자코비안 이런 거 다 일반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일반화 시키기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다 보니까 행렬도 미분할 수 있네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시 하나만 볼까요? 예시가 계속 있죠. 자, 이번엔 어떤 걸 볼 거냐? 우리 h라는 함수는 자, 함수 h라는 함수는 실수를 받고
실수를 내보낸다. 그런데 h는 t에 대한 함수인데 h라는 함수는 f하고 g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다. 그러면 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x라는 친구는 2차원을 받고 실수를 내보내고 g라는 함수는 실수를 받고 2차원을 내보내야지 말이 되겠죠, 이게? 우리 겉함수, 속함수 생각해보면은 우리 결국에 이거잖아요. 우리 근데 h라는 함수가 1차원을 받고 1차원을 내보내는 거니까 우리 이 친구 1차원을 받고 2차원 내보낸 다음에 여기서 2차원 받고 1차원 내보내줘야지. 얘가 결국에 전체로 보면은 1차원 받고 1차원짜리 받고 1차원 내보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fx라는 친구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우리 뭐 g는 뭐지?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gt죠? gt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우리 f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가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와야 될 거고 g는 2차원에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니까 이 친구는 세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h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는 d라고 써야겠다. h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1차원이 들어와서 1차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스칼라가 나올 건데 그 스칼라는 결국에 뭐냐? 우리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 g는 이거 x라고도 쓸 수 있죠. 체인 룰에 의해서 1 바이 2짜리 그러니까 우리 가로로 기다란 벡터 곱하기 세로로 기다란 벡터로 쓸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랑 그래서 결국에 결과는 비슷한데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거 x2에 대해서 미분한 거 가로로 기다랗게 붙이고 그 다음에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2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세로로 기다랗게 붙이면은 우리 이제 편미분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 보자. 우리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지? 일단은 x2 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x2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 곱하기 x1 x2가 나오고 2 x1 x2가 나오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우리 t 코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밑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두면 되겠죠? 우리 이거 이제 전개해주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예시를 좀 여러 개 들어봤습니다. 예시를 여러 개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기억하려나? 우리 리스트 스퀘어 기억하나요? 리스트 스퀘어 기억 안 나는 사람 이라고 말하면은 대답을 안 하겠지? 리스트 스퀘어 기억하는 사람 이런 거 내가 들어봤다. 뭔가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뭔가 배웠어. 어디서 들어봤어. 리스트 스퀘어. 네. 우리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자, 우리 사실 리스트 스퀘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y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고 그 앞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파이 세타. 파이 세타인데 우리 y는 n차원 벡터고 그다음에 파이라는 친구는 n 바이 d.
세타라는 친구는 뭐 d 바이 1 이렇게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사실 리스트 스퀘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쓰니까 너무 어려운데? 보기 생소하죠? 이렇게 써볼까? x 베타. 이렇게 쓰면 좀 마음 편한가? x 베타라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리스트 스퀘어는 결국 뭘 위한 거냐? 이게 나중 가면은 선형회귀 때 나올 텐데 우리 챕터 9에 있어요. 챕터 9에 있는데 우리 우리가 y라는 거를 추정을 하고 싶어. estimation. y라는 걸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짜 값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불러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진짜 값. 진짜 값을 추정하고 싶은데 이게 인풋 데이터예요. 인풋 데이터. 인풋 데이터. 근데 인풋 데이터를 베타라는 가중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베타라는 가중치를 뒀을 때 파라미터를 왜 못 쓰지? 파라미터. 자, 베타라는 파라미터 가중치를 넣었을 때 이제 y하고 x 베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최대한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y 빼기 x 베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제곱한 거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제곱한 건데 가장 작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 우리 선형대 수학 시간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생겼었나? 우리 전산수학 원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를 리스트 스퀘어라고 했었나요? 막 그 앞에 뭐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띠어럼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데이터가 포함된 행렬과 매트릭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진짜 값하고 추정 값의 차이를 가장 줄이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잘못한 만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추정을 잘못한 만큼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로스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로스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볼까요? 우리 이제 이 기호를 우리는 놈이라고, 형광펜이네. 자, 자, 이 기호를 우리는 놈이라고 부르는데, 놈이라고 부르는데, 놈이 뭔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 우리 근데 이거 쓴 적 있잖아요. 우리 전산수학 원때 쓴 적 있잖아요. 우리 이게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주는 함수, 놈도 함수예요, 결국에.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주는 함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크기라는 게 결국에 뭐냐? 1차원이에요. 1차원. 얘는 스칼라요. 얘 스칼라인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L이라는 친구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요? 우리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 우리 L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 L은 1차원이고 베타는 D차원이니까 1차원을 D차원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가로로 기다란 게 나오겠죠. 가로로 기다란 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 이것도 결국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L을 얘에 대해서 통째로 미분하고 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정의를 해볼까? 우리 y하고 x 베타의 차이를 이제 에러라고 해봅시다. 에러. 우리 이제 L은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L을 로스를 에러에 대해서 미분하고 에러를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체인 룰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건 뭐야? 이 트랜스포즈 E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벡터 제곱하는 방법 다 알죠? 네, 벡터 제곱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고 이 트랜스포즈 E인데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잘못 눌렀다.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자, 우리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우리 E라는 친구는 세로로 기다란 벡터예요. 스칼라를 세로로 기다란 벡터에 대해서 미분해서 가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온 거고 그 앞에 2가 왜 붙었냐? 우리 x제곱 미분하면은 2x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앞에 2가 튀어나온 거고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러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너무 쉽죠. 왜냐? 우리 얘는 그냥 y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우리 그럼 이거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베타 날려버리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E라는 친구는 벡터죠? 근데 무슨 벡터냐? n by 1 벡터죠? n by 1 벡터고 그러니까 얘는 n 차원짜리 친구고 베타는 뭐야? d 차원짜리 친구니까 n 차원짜리를 d 차원짜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n by d가 나오죠? 맞네. 차원이 맞죠? 차원이 맞으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야. 차원이 맞으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 정리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에서 우리가 잘못 추정해서 나온 손실을 그때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다. 트랜스포즈를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결국에 손실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손실을 왜 미분했냐? 그거는 나중에 최적화 시간 가서 알려줄게요. 손실을 왜 미분했을까? 대충 손실을 왜 미분하는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하는지 아는 분들은 알 거고, 몰라도 아직 상관없는데, 왜 굳이 이걸 했는지 나중에 최적화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편미분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체인을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이그젠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여기부터는 어드밴스드예요.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자, 어드밴스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스칼라를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한 거. 스칼라를, 그 다음에 벡터를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니지. 스칼라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벡터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니면 벡터를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런 거 했는데, 우리 아직 행렬이 포함된 식을 미분을 했지, 아까. 행렬을 미분한 적은 없어요, 우리 아직. 우리 행렬을 미분한 적은 없는데, 행렬 미분하기 참 머리 아픕니다.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자, 이 개념은 이제부터 귀담아 듣지는 않아도 되는데, 우리 우리 스칼라를 여러 개 모은 게 벡터고, 벡터를 여러 개 모은 게 매트릭스잖아요. 우리 매트릭스를 여러 개 모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쵸, 텐서죠. 우리 결론부터 말하면은, 음, 벡터를
매트릭스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텐서가 나와요. 벌써 어지러운데?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근데 이건 제가 정의 없이 예시만 먼저 쓸게요. 정의를 딱히 이 시간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결국에 나중에 컴퓨터한테 시킬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우리 F는 AX.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친구는 이제 M 차원 결과값을 내보내는 친구고 A라는 친구는 M by N 매트릭스고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N by 1 벡터 세로로 기다란 벡터가 되겠죠? 왜 이렇게 쓸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벡터를 내보내는 함수를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자, 우리 M 차원짜리를 M by N 차원짜리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 그럼 얘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M by N 차원 결과값이 나옵니다. 어려운데. 자,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까지 아까랑 똑같죠? 차근차근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이제 이게 M by N짜리 텐서인데 M by 어떻게 써야 되지? 가로를 이렇게 쓰면 잘 M by N짜리 텐서인데 얘네들 그럼 각각이 뭘 쌓은 거냐? 얘를 M개 쌓은 거잖아요. 뭘 M개 쌓았냐? 그냥 M by N짜리 M by N짜리 매트릭스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F의 F라는 함수는 M개의 결과값을 내보내는 친구인데 그때 각각의 결과값을 행렬로 미분을 하면은 얘네 각각의 미분된 친구들은 M by N짜리 행렬인데 M by N짜리 행렬인데 그러니까 행렬이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행렬이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우리 n by n, n by n 이게 n by n짜리가 쭉 쌓여서 n by n by n 텐서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 값들이 들어 있는 거야. 매트릭스의 확장판이라고 했죠. 각각의 값들이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사실 우리 fi라는 친구는 결국에 우리 매트릭스 곱하기 행렬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 있다 했고 그러면은 우리 fi를 각 a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니까 i번째 결과값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a라는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에 대한 q번째 성분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말이 너무 길어. 벌써 정신 나갈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한 번만 더 말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미분하고 싶은데 거기 중에서 그러니까 얘라는 친구는 f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그 중에서 우리가 Q번째 것만 빼와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보니까 당연하죠? 이거 어려우니까 빨리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서 아무튼 빨리 할게요. 첫 시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 이 수업 어려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 각각 이거 스칼라잖아요. 스칼라인데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쌓아봅시다. 어떻게 쌓을 수 있냐 근데 우리
얘네들 각각의 로우라 그랬잖아요, 로우. 그러니까 AI라는 친구는 우리 로우 벡터라 그랬어. 로우 벡터는 뭐야? 가로로 기다란 벡터죠. 가로로 기다란 벡터. 1 by n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1차원이고 밑에 있는 친구는 1 by n 차원이야. 그럼 얘의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 1 by n짜리 텐서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게 텐서라고 보면은 어렵지만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그냥 가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얘를 미분하면은 가로로 기다란 벡터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 i 번째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값이 살아 있는 거지. 우리 사실 편미분이니까 우리 무관한 거를 미분하면은 그냥 날라가 버리겠죠? 우리 무관한 거. K번째, 우리 I번째 결과값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갑자기 K번째 로우를 가져왔어. I가 아닌 다른 로우를 가져왔어. 그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겠죠? 0벡터. 근데 가로로 긴 0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이제 다 했어요. 우리 FI라는 친구,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 M개의 결과값을 내뱉는 친구인데, 그 중에 I번째만 뽑아와서 그거를 행렬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제 가로로 긴 영벡터들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얘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우리 위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1 바이 얘는 M 바이 N짜리 매트릭스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쌓으면은 아까 우리 이 친구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쌓으면은 n 바이 n짜리 텐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행렬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텐서가 나온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야 돼요. 이게 쉬우면 천재인데.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어떤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진짜 결과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어드밴스드인데 이건 진짜 결과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라는 친구가 있는데 F라는 친구가 있는데 n by n짜리 행렬을 받아서 n by n짜리 행렬을 내보내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어 이걸 말을 하는 게 맞나? 자, 이 F라는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볼까? F라는 F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R은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이 R이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이 되겠죠? 우리 n by n짜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이 결과값은 우리 R 트랜스포즈 R 계산하면은 얘 n by n이죠? 얘 n by m 곱하기 n by n이니까 n by n이죠? 그러면은 우리 n by n짜리 아니지. 우리 n by n짜리 결과값을 내놓는 함수를 n by n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때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 n by n by n by n 4차원 텐서가 나온다. 이제 원리를 이해했죠, 그러면. 4차원 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세요. 더 이상 뭔가 더 설명을 했다가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네.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대충 규칙성을 알겠죠? 네. 네. 그래갖고 우리 이 정도만 보고 우리 이제 자, 다시 쉬운 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꿀팁.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식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우리 F라는 친구를 아니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자, 벡터를 먼저 얘기해 볼게. 우리 X 트랜스포즈 A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우리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예요. 그럼 뭐야? 가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오겠지. 그럼 뭐야? 우리 X 트랜스포즈 A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 A 트랜스포즈 X랑 똑같은 거죠? 왜냐? 얘하고 얘 둘 다 스칼라니까.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그냥 외우면 돼요. 우리 다 유도했으니까 그냥 다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이에 행렬이 껴있어 봐. 사이에 행렬이 껴있어. 이거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 X 트랜스포즈 B 더하기 B 트랜스포즈 시메트릭한 얘네 둘이 더하면 시메트릭한 행렬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이제 위에서 했던 걸로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벡터 사이에 행렬이 껴있는데 근데 그 벡터도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우리 이렇게 생긴 친구를 미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긴 애 미분하면 뭐죠? 차근차근 봅시다. 우리 뭐야? 음, 우리 이 어떻게 해볼까? 어, 우리 ax 제곱 y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앞에 붙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x를 하나 그대로 둔 다음에 y도 그대로 두는 게 나오죠? 이건 다 스칼라라고 치면은 자 이거를 행렬 벡터폼 행렬품으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자 우리 s 앞에 마이너스 a가 붙어 있어. s 앞에 마이너스 a가 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트랜스포즈 어떤 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어떤 거는 이제 제곱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니까 앞에 2가 나와. 2가 나오고 얘를 살려줘요. 그러면은 얘가 살겠지? 그 다음에 우리 얘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언제만 성립하냐? 시메트릭한 W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우리 시메트릭한 게 좀 중요해요. 미분할 때. 시메트릭한 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좀 많아. 왜냐면은 우리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괜히 트랜스포즈 또 붙여갖고 또 뭐 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우리 시메트릭하지 않은 행렬을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선형대 수학 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음 우리 트레이스라는 함수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어 우리 디터미넌트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도 결국에 함수잖아. 디터미넌트는 결국에 함수죠. 근데 어떤 함수냐? 우리 행렬을 뭐라고 할까? n by n이라고 하면은 우리 n by n짜리 행렬을 받아서 스칼라 결과를 내주는 함수죠. 디터미넌트도. 우리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스도 똑같은 함수인데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0이고 뭐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으면은 우리 여기서 디터미넌트는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 된다는 거 기억나나요? 우리 삼각 행렬에서 행렬식은 대각성분의 곱이다라는 성질 기억나나요? 뭐 기억 안 나면은 지금 기억하면 되고
자, 근데 트레이스는 뭐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거예요. 뭐 있을 법하죠? 어떤 수학자가 필요해갖고 만들어냈을 법한 함수가 맞죠? 트레이스도.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란 게 있는데 트레이스의 성질이 있어요. 트레이스가 만약에 우리가 ABC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ABC는 여기를 뒤에다 갖다 붙인 거, 얘를 뒤에다 갖다 붙인 거. 우리 이 세 개의 트레이스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트레이스라는 함수를 나중에 선형대 수학 시간에 설명하긴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왜 얘기하냐? 자, 우리 A 트랜스포즈 XB라는 이 스칼라죠? 우리 이게 뭐지? 가로로 긴 벡터 곱하기 네모난 행렬 곱하기 세로로 긴 벡터. 우리 얘네 계산하면은 세로로 긴 벡터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스칼라죠? 이거 스칼라야. 스칼라인데 스칼라를 행렬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행렬이 나오겠죠?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은 이 행렬이 나와요. 세로로 기다는 벡터 곱하기 가로로 기다는 벡터. 이거 외적이죠, 외적.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라서 얘는 커다란 네모난 행렬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우리 스칼라예요. 우리 스칼라인데 스칼라도 결국 원 바이 원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 행렬이라고 치고 그냥 트레이스를 씌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죠? 대각 1 바이 1짜리 행렬의 대각 성분의 합. 그냥 트레이스랑 똑같죠? 이걸 우리가 트레이스 트릭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명한 이 성질에 의해서 얘를 어디로 옮길 거냐? B를 앞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미분하는 게 결국에 뭐랑 똑같냐? 이거를 미분하는 거랑 결국에 똑같아요. 우리 근데 이거 미분하면은 뭐 나오는지 알아. 뭐가 나오냐면은 봅시다. 얘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 게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건 그렇게 엄밀한 표현이 아니고 여기 등호를 빼고 그러니까 원래 수학적으로 이게 일치하려면은 여기 있는 등호 빼고 여기다가 트레이스 붙여서 계속 끌고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x가 날라가겠죠? x가 날라가고 앞에 게 나와요. 앞에 게 나오는데 자, 뭔가 이상해. 앞에 거랑 다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트랜스포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를 씌워갖고 이렇게 생긴 친구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유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유도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트레이스라는 함수가 있고 걔를 씌워갖고 무슨 순서를 바꾸고 어떻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 이 정도는 그냥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팁들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 이거 미분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대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칭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미분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쓰듯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일단 그래서 위에 거는 행렬 앞뒤로 똑같은 벡터가 껴있을 때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밑에 거는 행렬 앞뒤로 다른 벡터가 껴있기도 한데 얘는 그냥 행렬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하고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데 이거 다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도했으니까 그냥 이런 공식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절대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이제 이런 공식들도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구나. 물론 저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가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하는 미분은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하는 미분은 여기까지고 컴퓨터가 하는 미분은 우리가 계속 평광편으로 바꾸지 왜? 자, 우리가 컴퓨터가 하는 미분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컴퓨터가 하는 미분 백프로파게이션이 뭐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우리 프로파게이션 무슨 뜻인지 알죠? 영어. 전파하는 건데 어디로 전파하냐? 뒤로 전파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 그랬어요. 역전파 알고리즘이에요. 역전파. 컴퓨터한테 미분시키면 이렇게 시키는 게 솔직히 사람이 미분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자, 봅시다. 음, 자, 우리 x라는 벡터가 있고 l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얘가 합성함수예요. 무슨 합성함수냐? fk, 그러니까 f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k번 합성된 함수예요. 우리가 이거를 블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x라는 친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F1으로 나오고 F1은 또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F2라는 친구로 나오고 이렇게 뭐 점점 가갖고 뭐 FK-1이라는 친구도 어떤 블락을 타서 FK라는 함수로 나오고 FK라는 함수는 K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가끔 뭐가 들어가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그냥 뭐 행렬이나 벡터 같은 아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계산하기 나름이고 이건 그냥 예시니까 뭐 행렬도 들어갈 수 있고 벡터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뉴럴 넷이란 게.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우리 이런 합성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사실 이제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결국 합성함수의 합성함수 다 합성함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함수를 잘 합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챗 GPT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알파고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컴퓨터한테 미분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면 되냐?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 습관 고쳐야 되는데 계속 형광펜으로 쓰죠, 글씨를. 자,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 자, 우리 앞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거를 포워드 패스라고 합니다. 우리 합성함수 합성할 때 이 순서대로 합성하죠. 이 순서대로 합성하잖아.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합성하는 거네. 그럼 똑바로 가는 거니까 이걸 포워드 패스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럼 백워드겠죠? 그래서 백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뒷방향으로 미분한 값들을 전파를 해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어떻게 해볼까?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이쁘게 그려야겠다. 자, 이게 포워드 패스의 화살표예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포워드 패스의 화살표고 백워드 패스의 화살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된다는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엄밀한 건 아니긴 한데 포워드 패스가 파란색 화살표고 백워드 패스가 빨간색 화살표다.
그리고 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음, 우리가 이제 뭐 이 네모난 친구들의 뭐 벡터든 행렬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그냥 세타라고 퉁 칠게요. 세타라고 퉁 치고 우리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L이라는 결과값을 세타 K-1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백워드 패스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 여기 화살표 하나 있고 여기 화살표 하나 있죠. 이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어떻게 쓰면 되냐? 체인 룰로 쓰면 돼요. 여기 있는 화살표, 여기 있는 화살표 순서대로 체인 룰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우리 L에서 FK로 가는 화살표 있죠? 그 다음에 FK에서 세타 K-1로 가는 화살표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타 K-2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것도 화살표 따라가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규칙성을 따라서 우리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이게 방향성을 잃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컴퓨터한테 미분시킬 때 어떻게 시키면 편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규칙성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규칙성 따라서, 자,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이렇게 쭉쭉쭉 갈 텐데, 우리가 컴퓨터한테 미분을 시킬 때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사람이 미분할 때도 이걸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세 번째 그러니까 합성을 세 번 덜 한 거에서 결과값을 뽑아내고 싶은데 우리 그러면은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까지의 결과값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 우리 자, 우리 여기까지의 결과값을 잘 저장을 해두면은 그냥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결과값도 뭐야? 사실 얘를 계산할 때도 사실 얘를 계산할 때도 여기 있는 결과값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해두고 저장해뒀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합성이 너무 많이 돼 있어. 우리 이제 뭐 AI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이게 함수가 세 번 합성돼 있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라서 너무. 근데 미분하려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뒤로 전파한다. 근데 뭘 전파하냐? 미분한 것들의 결과. 우리가 그레디언트, 한 번 미분한 거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들을 뒤로 전달한다. 뒤로 전파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예시 정도 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우리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시 x제곱 더하기 exponential x제곱 더하기 코사인 x제곱
exponential x제곱.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이것처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것처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올까? 맨 처음에 x가 들어가요. 근데 x가 어디에 들어가냐? 제곱에 들어가네. x가 제곱에 들어가는데, x가 제곱에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값을 a라고 해볼게요. x가 제곱에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값을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는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a가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값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는데, 둘이 더하는 거 보이죠? 둘이 더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둘이 더하는데. 그래서 둘이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c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둘이 더한 결과값을 루트를 씌울 수도 있고 코사인을 씌울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값을 각각 b하고 e라고 할게요. d는 루트 c고 e는 코사인 c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더한 게 f가 된다. 이렇게 계산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근데 자, 우리 이거를 그냥 통째로 미분한다고 해봅시다. 통째로 물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미적분 했고 대학 와서도 미적분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미분할 줄 아는데 이걸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반화를 시켜갖고 또 다른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줄 알고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x가 있고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숫자들은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에 뭘 생각할 수 있냐? 우리 이렇게 백할 수 있죠?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어. 우리 a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죠? b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우리 뒤로 갈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일단 다 써요. 뒤로 갈 수 있는 거 다 써. 이게 뭐지? a 더하기 b를 이쪽으로 가면은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1이네 1. c가 a 더하기 b죠? 얘네 어차피 1이네. 그 다음에 또 근데 우리 한 칸씩만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합성함수를 편하게 미분하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다 찢은 거라서 한 칸씩만 뒤로 가면 돼 그냥 이렇게. 우리 d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건 뭐야? 이렇게 되죠? 우리 그 다음에 e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를 d에 대해서 미분하고 f를 e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하면 1이죠? 그러면 우리 결국에 뭐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은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알고 있는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를 모르잖아. 근데 얘를 또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얘네를 몰라. 얘네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러게,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결국 얘네 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FB는 사실 위에서 보면은 B로 갈 때 C를 타고 가요. B로 갈 때 C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C로 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지. 이것도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얘하고 얘를 여기하고 여기서 사용했고 이제 얘하고 얘도 우리가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야? 합성이 몇 번 된 거예요? 가장 길게 보면은 합성함수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더 많구나. 그러니까 가장 길게 보면은 이 친구는 합성함수인데 합, 합성이 이렇게나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한테 계산시킬 때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그레디언트의 값들을 그냥 때려 넣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결국에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우리 그냥 이거 먼저 계산하고 제가 아까 했던 순서대로 이거 계산하고 이거 넣어주고 다 하면 돼요.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선언해서 대입하는 거는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냥 계산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파이썬 패키지 중에서 라이브러리 중에서 뭐 파이토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걔네들이 미분 다 해줘요. 미분 다 해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란 걸 모를 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레디언트가 잘 흐르는지 잘못 흐르고 있는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코드 갖다 쓴다고 해도 그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까지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면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고 혹시 따라올 만한가요? 우리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갈수록 반응이 시큰둥해지고 있어요. 과제가 걱정된다. 아직 과제 뭘로 낼지 몰라요.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낼까 하다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갖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자코비아는 우리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뭐야? 당연히 두 번 미분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자, 헤시안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 그래서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볼까? 음, f라는 함수가 뭐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f라는 함수는 x하고 y를 받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미분한 걸 헤시안이라고 해요. 헤시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헤시안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합니다. 왜냐? 우리 편미분은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연속 함수에서 연속 연속이고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갖고 해시아는 시메트릭하다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냐? 어, 해시아는 시메트릭하니까 항상 스퀘어 매트릭스겠죠?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우리 봅시다. 우리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자, 자, 미분을 두 번 한 거란 뜻이에요. 2차원에서, 그러니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건데, 이게 2 by 2래. 그러니까 우리 규칙상이 뭐냐면은, 우리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n차원으로 일반화시키면은, 자, 우리 n차원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를 내보내는 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이 친구의 해시안의 차원은 n by n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우리 근데 항상 함수가 스칼라를 내보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F라는 친구가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해시아는 어디에 차원을 두냐? 자, M을 밖에다 빼놓고 N by N짜리 해시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N by N짜리 해시안이 M개 쌓여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해시안 같은 거는 손으로 계산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차원 정도만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오늘의 마지막 토픽일 것 같은데, 자, 자, 데피니션. 자, 멀티베리어트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뭔 말이냐 할 텐데, 자, D차원 함수가, 그러니까 D차원을 받고 1차원으로 내보내주는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fx로 매핑이 되는 거고, X라는 친구는 B차원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fx는 이렇게 근사할 수 있어요. 자, 다변수 테일러 급수인데 앞에 거랑 살짝 다르게 씁니다. 다변수 테일러 급수. 자, 새로운 게 있죠? 자, 얘네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일단 DK가 무슨 뜻이냐? DKX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X에 대해서 K번 미분한 결과값을 DKX라고 우리가 쓸 거고, 이제 우리 델타라는 친구는 X라는 벡터에서 X0라는 벡터를 빼서, 여기까지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이거를 제곱한 거다. 우리 벡터를 제곱한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델타라고 고쳐서 써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델타 K는 차원이 몇 개냐? 차원이 어떻게 되냐? 델타 K의 차원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테일러 급수에서 자,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자세히 안 알아도 돼요. 자, 우리 맨 처음에 K에다가 0 넣었잖아요. 맨 처음에 K에다가 0 넣었는데, 자, 이건 뭐냐? 그냥 이거죠? 우리 지금 테일러 급수랑 똑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될까? 궁금해하지 말고, 테일러 급수인데 원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스칼라겠죠? 왜냐? K가 0이니까. 자, K가 1일 때 봅시다. 이건 뭐냐? 우리 D가 몇 번 미분한 거냐? 그러니까, 반대로 쓴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잠시만요. 자, 이게 X에 대해서 K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로 가야지.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건 뭐냐? 우리 그레디언트예요.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건 뭐냐? 그레디언트. 그런데 D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니까 이 친구의 그레디언트는 이 친구의 그레디언트는 가로로 기다란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델타 K라는 친구의 정의에 따라서 델타 1은 D 바이 1짜리 벡터니까 세로로 기다란 벡터니까 둘이 내적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 스칼라네. 스칼라네. 그리고 우리 해시안 배웠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K가 2일 때, 자, F를 X0에서 F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곱하기 걔네들의 차이를 제곱한 거는 해시안이죠. 자, 해시안 X0 곱하기 우리가 델타 2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얘를 d 바이 d로 만들어 주려면은 얘 자체가 d 바이 1이니까 델타 한 개가 d 바이 1이니까 델타 한 개가 d 바이 1이니까 얘를 d 바이 d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해시안 얘 d 바이 d고 d 바이 1이고 1 바이 d니까 이 친구는 스칼라가 아니라 d 바이 d네? 근데 우리 뭔가 이상하죠? 우리 함수의 결과값이 1차원인데 우리 f라는 함수는 스칼라로 나오고 우리는 스칼라에 대해서 근사를 하고 싶은 건 스칼라가 나오는 함수에 대한 근사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1차 근사까지는 잘 나오다가 두 번째 근사하니까 매트릭스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트레이스 트릭을 사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우리 얘를 앞으로 보내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1 바이 D, 2 바이 D, 2 바이 1이라서 이거 계산하면 1 바이 1이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결론이죠. 우리 다변수 함수를 두 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2차 식까지
테일러 근사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아까 뭐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썼죠? 다변수 함수를 2차까지 근사한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냥 x0에서의 값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냥 원래 뒤에 붙는 거 더하기 원래 뒤에 붙는 거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거 뒤에다 붙여서 스칼라로 만들어주기.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 예시가 뒤에 더 있는데 예시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갖고 네, 좀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어떤 예시인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산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테일러 근사하면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예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이거를 과제로 낼까 말까는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이거 필기 몇 페이지 나올라나? 자, 난이도 어떤가요? 어렵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자, 시간이 살짝 지났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맨 처음에 미분계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미분계수가 뭔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가 뭔지 정의했어요. 여기까지 원래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편미분이 뭔지 정의하고, 편미분이 뭔지 정의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정의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체인 룰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체인 룰을 정의한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세로로 쌓은 게 결국에 자코비안이다라는 걸 알아냈고 자코비안에다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그냥 베이시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한 베이시스를 만드는 거다. 라는 것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 예시 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한 내용으로 텐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벡터 우리 벡터를 행렬을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외웠을 때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미분시킬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예시로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시안이 뭔지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해시안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테일러 근사했을 때 다변수 함수는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까까지 우리가 2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절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신기한 거고 우리 그래서 제가 과제 절대 어렵게 안 낼 테니까 과제 쉬운 것만 골라서 줄 테니까 우리 천천히 영상 돌려보면서 아니면 필기본 보면서 복습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녹화를 끄고